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입시뉴스 2024년 첫 번째 뉴스로는 2028 대입 개편안이 드디어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이 됐을지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바로 심화수학이었는데요. 결국 제외가 됐습니다. 수능 수학 출제 범위가 바뀐 거죠. 개정은 선택 과목 없이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로 좁혀졌습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심화수학이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 의대나 이공계열에서는 심화수학 교과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께서는 상위권 대학 의대나 이공계열에서는 정시에서도 심화수학 과목에 대한 내신 평가가 추가될 수가 있고 수시에서도 논술, 면접 등을 통해서 심화수학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셨습니다. 자, 국수탐은 선택 과목 없이 통합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영어처럼 선택 과목 없이 공통 과목으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2외국어, 한문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과목으로 치러지는 거고요. 다만 대학이 영역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 과학, 탐구, 수능 시험은 과목을 분리해서 치게 됩니다. 고교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가 되고요. 전학년, 전과목 동일한 평가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이 4%에서 10%로 2등급은 누적 11%에서 34%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입시업계에서는 내신 5등급제 완화로 인해서 내신의 변별력은 떨어지고 수능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신에서 불리함이 있었던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첫 페이지에서 약간 모순된 게 있어요. 뭐냐면 수능이 선택 과목이 없어져서 심화수학을 안 하니까 여기 뭐라고 언급했냐면 이공계열에서 심화수학에 대한 교과 평가가 강화될 거다라고 관측을 했는데 네. 그 뒤에 가서는 수능이 내 5등급으로 완화돼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 안 하던 걸 한다는 게 있으니까 들어갈 거다라고 예측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1등급이 10%로 상향 조정되니까 기존의 2% 정도 수준이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반영하더라도 영향력이 있을까? 그리고 애초에 전제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심화수학을 반영하냐 마냐의 문제일 때 심화수학의 영역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 하면 제2외국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건 애초에 등급제였고 절대평가였거든. 그리고 뭐 지금 문과에서 제2외국어를 했냐 안 했냐가 대입에 영향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정도 절대평가일 경우 의대나 상위권 공대를 내는 친구들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큰 제재 없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애초에도 크지 않았어. 근데 이제 뭐 사교육 업계 입장에서는 그걸 넣어서 이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목자사가 여기도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는데 이것도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문과가 외고 가는 건 원래도 그랬어요. 문과에서 어쨌든 2022학년도 이후에 이과랑 수학이 통합되고 그리고 수능이 사실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부터는 그 이과의 문과 침공이란 말이 유행한 것처럼 정시로 문과가 대학 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문과 입장에서는 학종이 유리한 학교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고나 국제고의 인기는 그때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문과면 그냥 외고 가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외고가 워낙 경쟁률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방 외고 같은 경우는 1대1이 안 된 경우도 미달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기만 하면 합격이 가능하고 합격할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학종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특목 여기가 특목이죠. 근데 이제 그다음이 이제 영재고 과고는 사실은 입시의 변화랑 무관하게 자기들이 가야 될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고 보장이 돼 있는 구조니까 가는 건 맞습니다. 이제 핵심적 이슈는 자사고인데 자사고 문제는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1등급 받는 건 쉬워졌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과목 선택의 다양성이 더 증가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수능은 어떻게 했어요? 통합으로 되게 단순화 시켜놨죠. 그러니까 이제 고2, 고3부터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왜냐면 학교가 이제 더 이상 자사고는 수능을 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안 배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 실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통합과학 수능 준비를 해줄 수 없고,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뭐 고급 수학이니 기하, 고급 수학, 미적분, 이제 심지어는 뭐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수원, 수투 이제 이름 바뀌었죠. 대수하고 미적분 원을 수능에서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걸 개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3 때 완전히 두 개를 별개로 공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자사고가 학종에서 유리해진 건 맞다. 정시는 뭐 유리해진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부담은 증가한다. 이런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가장 여기서 지금 언급 안 하고 있는 핵심이 그 이주호 장관이 10월 10일 날 얘기했던 걸 바꾸지 않았어요. 정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사고 학생들, 특히 상위권 자사고 학생들이 정시로 대학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중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유리할지 이런 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 2028 대입을 이제 해보면 핵심은 이 표예요. 뭐냐면 일반 공통 과목, 그다음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네 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 공통 과목은 고1 내신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 국어 1, 2, 공통 수학 1, 2, 그다음에 공통 영어 1, 2, 기본 영어는 사실은 저기 수학에도 있고 네. 영어에도 있잖아요. 저 기본은 뭐냐면 중학교 과정이 미진한 학생이 할 수 있게 다운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 과정의 다운그레이드 버전. 근데 저걸 선택한 애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저기 중학교 전교 꼴찌를 했어도 그쵸. 좀 체면이 선택하기 좀. 있기 때문에 그냥 공통을 하지 그쵸. 기본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해졌고, 근데 저게 사실 그 저는 우리나라가 학종이 되냐 마냐는 저게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야. 냉정하게 그 사회적으로도 내가 중학교 때 좀 뭐 공부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자연스럽게 안 쪽팔리게 모자란 기본 부분을 영어를 챙기고. 공부를 하고 네. 잘 챙겨서 뒤에 가서 나는 영어 원을 인지를 할 수 있어. 뭐 오히려 이런 성취감. 친구가 가산점도 받고 막 이렇게 격려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기본을 선택하는 순간 부끄러워. 모질이 뭐 이렇게 평가받는 어떤 구조가 있는 이상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학종이 될 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는 한국사가 필수로 1, 2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이 통합사회가 1, 2로 돼 있고 과학은 통합과학이 1, 2고 그 다음에 실험이 들어가 있죠. 통합과학 실험 1, 2 이렇게. 요게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좀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원래 지금 현재 그 2028 이전에 2022년도 개정된 거잖아요. 이게 이전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뭐라고 불렀냐면 통합 사회, 통합 과학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왜 이 1, 2로 쪼개졌을까요? 모든 게 바뀌었죠. 국어도 1, 2, 수학도 1, 2, 영어도 1, 2. 그게 고교 학점제 때문입니다. 고교 학점제에선 대학교처럼 한 학기 단위로 이수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통합과학을 한 학기 내내 다 한 학기 내내 다 배우고 2학기 때 안 배웠어요. 네. 휴학을 했거나 아팠거나 뭐 까먹었거나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통합과학 1부터 다시 배워야 돼. 근데 이제 학점제가 되니까 따로따로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 1을 해서 성적을 받았고
2학기 때 잠시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들었어. 그러면 나중에 복학을 하더라도 뭐만 들으면 되냐 하면 통합과학 2만 들으면 돼요. 그럼 이걸 따로따로 인정해 주겠다. 그게 학점제이기 때문에 그냥 붙였어요.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고교 학점제의 본래의 그 언어가 주는 규정성에 따라서 학기로 따로따로 인정한다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변화가 없죠. 여기서 근데 큰 변화는 주황색 범위가 수능 범위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수능 범위에 1학년 과정에서 한국사만 있었던 게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까지는 수능 과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주로 일반 선택을 위주로 배우고 일부 학교가 진로 선택을 땡겨서 배우죠. 이걸 땡겨서 배우는 학교들이 주로 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를 가냐 마냐의 유불리를 고민할 때도 이걸 놓고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엄마나 아이들이 그냥 이름만 보고 외대보고 뭐죠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외대보고에서 내가 들어가면 수능은 무슨 과목을 보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뭘 배우고 2학년 때 뭘 배우고 3학년 때 뭘 배우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아이들의 그 책상에 붙여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가서 뭘 하는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공대 가고 싶은데 미대 간 거랑 똑같아. 난 그냥 서울대면 돼. 그리고 미대를 갔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이거 하나도 안 배워. 그런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선택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법과 언어로 개편이 됐죠. 그다음에 독서와 작문으로 개편이 됐고 문학 이렇게 세 과목이 일반 선택인데 얘가 수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고 자사고는 이거를 언제 배우냐면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수학도 대수 미적분 원 확률 통계가 수능에만 나오고 이것도 또 대부분의 일반고 자사고는 2학년 때 위주로 배우게 되고요. 영어도 1, 2가 2학년 때 주로 배우고 수능에 요거만 나옵니다. 독해와 작문 안 나오고 영어 문학 읽기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이제 사회 과목이 원래 되게 더럽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줄였죠. 세계 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이렇게 축소를 시켰는데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인데 얘는 수능에 이제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죠. 원래는 물리 1, 2 이렇게 배우는 걸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구분을 했고 이게 사실상 2015 교육 과정에서는 물리 1이라고 불렸던 걸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2학년 때 배우긴 하는데 수능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가보면 이거를 자사고는 2학년 때 배우고 일반고는 고3 때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훨씬 많은 학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많은 과목을 선택하고 그 일반고보다는 더 센 과목을 많이 선택하죠. 센 과목이 주로 진로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는 3학년 때 뭐 주제 탐구 독서나 문학과 영상이나 직무 의사소통 이런 걸 배우고 자사고는 2학년 때 일부를 배우기도 합니다. 수학에서도 기하 미적분 2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심화 수학의 내용인데 이게 진로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고들은 3학년 때 배우고 자사고는 2학년 때 배우는 데도 많아요. 그 2학년 때 이걸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우냐 하면 더 센 걸 배웁니다. 인공지능 수학이나 또는 뭐 여기 있는 그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 영어 이렇게 하고 이제 자사고는 조금 더 센 걸 하고 과학에서도 이게 이제 일반고의 경우는 옛날에 물리2, 화2, 생투, 지투를 두 개로 쪼갠 거예요. 더 엄밀하게 세분화해가지고 학자의 모습으로 심화학습을 해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자사고들은 당연히 이걸 많이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자사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학종에는 매우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2학년 때 이걸 하고 3학년 때 이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학년 때 3학년 때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면 역학과 에너지를 하고 화학 반응의 세계를 하고 이걸 많이 할수록 더 센 자사고인 거야. 그러면 이걸 더 세게 하면 할수록 뭐와는 멀어진다. 수능에서 하는 통합과학 1, 2를 공부할 시간도 줄고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배운 걸 3학년 때 이걸 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있다? 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2028 대학 입시 안의 핵심은 완전히 따로 국밥이야. 그래서 수능 따로 공부해야 되고 내신을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언론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내신도 해야 되고 네. 비교과도 해야 되고 수능 따로 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이게 그거보다 더한 따로 국밥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다. 따로 국밥. 그리고 이제 특목고 자사고처럼 학종을 위해서 더 많은 수능과 아무 상관도 없는 더 많은 과목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수능이랑 더 멀어지네. 이게 일반고는 사실은 붙어 있는 거죠. 여기 공깃밥이 있고 여기 국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말아 먹어야 되는 게 이 바로? 정도야. 근데 자사고는 약한 자사고가 이만큼, 센 자사고는 점점 더 멀어. 잘못하면 옆 테이블에 가서 국물 있을 수 국물 다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실은 매우 골 때리는 사실은 대학 입시 아니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학생도 있지만 미래에 있어. 이거랑 상관없는 애들까지 연결되는 과정. 왜냐면 이게 물리 법칙과 마찬가지로 느닷없이 옛날식 입시에서 갑자기 새로운 걸 하면은 굉장한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약간의 브릿지인데, 근데 이 브릿지는 미래 세대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이게 없으면 미래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인데, 문제는 브릿지를 당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수능 따로 내신 따로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를 수능 따로 내신 따로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능의 비중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 1학년 때 배운 걸로 그냥 자격 기준 정도 되니까 우리가 자사고들 입장에서 보면 세게 공부하는 심화 관련한 학습을 위주로 하면서 시간 이만큼 내가지고 1학년 때 배운 수능 거 쉬운 거 좀 해서 자격 기준만 맞추면 갈 수 있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되는 지점이 이겁니다. 정시 비율은 유지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거는 뭐냐면 기득권을 인정한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기존에 그 어려서부터 수능 준비를 완벽히 해놓은 강남권이나 일부 수능이 강한 애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만약에 수능을 싸그리 통합과정으로 바꾸고 자격 기준화하거나 아니면 정시 비중을 확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정시 비중을 확 줄여버리면 이미 어려서부터 수능을 다 끝내놓은 애들은 갑자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닭쫓은 개가 된 꼴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도 잠재워줘야 돼.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알았다. 이번 개편안까지 정시 비율은 유지해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 질문 이게 저기 10월 10일 날 나온 2028 교육 개정 안의 Q&A에 있고요. 요번에 발표한 거에는 24일 날 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는. 아예 이 언급이 없어요. 이건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 용어고 이걸 민간인 용어로 바꾸면 수능을 이미 끝내놓은 일부 강남권과 학군 지역 선행학습 많이 한 학생들을 안정성을 위해 현재처럼 정시 비율은 유지하겠다. 자, 이게 확정이 된 순간 이제 이 따로 국밥이 양극단에 있는 친구들은 둘 다 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2학년, 3학년, 고2 정도가 핵심인데 고2 때 뭐 나는 계속 학종으로 갈 거야. 아, 나는 이제 필요 없고 난 밥만 먹을래. 아니면 나는 국물만 먹을래. 를 결정해야 됩니다. 둘 다 먹는 학생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나 시간이나 너무 많이 너무 낭비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고는 심화나 이상한 걸 덜 하기 때문에 간격이 좀 좁은 셈이고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벌어지는 거고 특목은 아예 이걸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외고는 외국어를 50% 이상 해야 되고
영재고하고는 수학과학을 50% 이상 해야 되니까 애초에 수능 과목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은 밥은 먹지 말고 이 양평해장국육 있죠. 그래서 건더기가 많은 국밥만 먹으라고 차려놓은 게 특목고인 거고, 자사고는 예매한 거죠. 이게 차려는 놨지만 섞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사고는 대입에 유리한 학교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학종에 유리한 학교다. 자, 분명히 제가 올해 2024학년도 우리가 입시 뉴스 하면서 피기맘에서 우리 내부의 우리 구독자들 또는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자사고 특목고는 분명하게 학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교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수능 공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다. 그럼 수능 공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교는 어디냐 하면 강남이에요. 강남. 사교육의 배우지가 빵빵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판정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따로 국밥을 주문을 했는데 둘 다 먹으면 제일 좋아요. 섞어서 먹으면. 근데 지금 따로 국밥인 이유는 교육부가 정책을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우리 죄가 아니야. 나는 원래 따로 국밥 아닌 걸 장터 국밥을 먹고 싶은데 밥도 말아져 나온 걸. 근데 국밥집에서 메뉴판에 붙어 있는 거야. 우리는 따로 국밥만 팝니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미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공깃밥 따로 국밥 따로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어느 순간 판단해야 돼. 둘 다는 못 먹을 것 같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둘 다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둘 다는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밥하고 반찬만 먹을까? 아니면 국물과 건더기와 반찬만 먹을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는 학종에 유리한, 이 국밥이죠. 황제 다이어트나 탄수화물을 줄이는 걸 하는데 유리한 거고, 근데 수능처럼 수능은 탄수화물 맞아요. 성질로 봐도 암기 반복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허기를 빨리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권장하거나 바람직한 미래 교육은 아니지만 한대잖아요. 정시를 유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먹어야 되는 운명일 때, 그럼 이걸 판정을 해주는 학교들이나 주변에 어른들이 있는 게 정시 준비하기엔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많은 학교들이 1학년까지의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 성적을 고려해서 아이들한테 표를 나눠주는 겁니다. 너는 밥만 먹어, 정시파. 너는 국만 먹어, 학종파. 근데 이걸 나눠주는 학교가 정시 준비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 강남이라고 제가 얘기한 건 그러면서도 또 배우의 사교육도 풍부히 있고, 애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빅맥을 먹으면서 야, 학교에서 우리 그래도 학종하라고 그래 이러는 애가 있고, 야 아니고 우리 학교는 딱 해가지고 나보고는 정시 위주로 하라고 하던데,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있어.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은 데일수록 특히 18, 19 먹은 애들이 동요하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얘를 먹어치우는 게 킨 거야, 국을. 그러니까 끝까지 국을 먹으라고 강조를 해요. 그것도 기숙사에 모아놓고. 약간 다들 이렇게 먹어. 그렇죠. 이 집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군중 심리까지 작용이 돼서 남들 전부 다 국을 먹고 앉은 자기 혼자 밥을 먹을 용기가 애들은 없는 없죠. 거야.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학종에는 극단적으로 유리하지만 자사고가 꼭 수능 준비하는데 여기보다는 안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주 그지 같은 거죠. 저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내신의 변별력도 5등급으로 낮춰놓은 상태인데 정시 비율은 유지하겠다가 되니까 이건 완전히 따로 국밥만 팔고 둘 다 먹으면 안 돼. 이게 진짜 악덕 식당 주인인 거예요. 이런 거야. 우리는 따로 국밥만 파는데 주문은 둘 다 하셔야 되고요. 먹는 건 한 개만 골라 먹어야 돼요.
둘 다 먹으려고 하면 와우. 그러니까 따로 국밥을 엄청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공깃밥 이렇게 2인분에 국거리도 2인분을 준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먹든가 둘 다 먹으려면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둘 다 어렵네요. 먹으려고 하는 애들 고3이 돼가지고 학종도 하고 수능도 하려고 하는 애들은 거의 배 터져 죽으란 얘기죠. 그런 아동 학대를 강요하는 입시 정책이 실제로는 이 숫자 안에 숨겨져 있고 아까 우리 신문 기사를 봤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한 분석은 한 줄도 돼 있지 않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시 비율을 결정한 건 또 이 이주호 장관이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있냐? 문재인 대통령 때 2019년 11월 28일 저기 딱 기사로 찍혀 있죠. 거기에 나와 있고 뭐 이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 자녀 입시 문제로 공정성이라는 그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키워드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면서 정시가 공정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19세기적 논리로 돌아가서 정시 40% 이상을 무조건 대학이 해라. 그리고 대학까지 지정을 했어요. 16개 대학입니다. 건대, 경희대, 가나다 순으로 고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예대, 한양대.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저 당시에 정시 비중이 좀 낮은 학교들을 골라가지고 니네는 늘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따로 국밥이 이제 강제되기 시작한 거야. 야, 너 이거 따로도 해야 될지도 몰라라고 했고 그거에 이제 마무리 못을 박은 게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죠. 이때부터 정시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학종만 해가지고는 대학을 갈 길이 좁아진 거예요. 원래 학종으로 한 6명, 7명 뽑던 게 정시를 40% 이상을 늘려야 되니까 이게 준 거죠. 4명, 3명으로 줄었고 정시가 4명 이상으로 는 거야. 이 상황에서 나는 이걸로 가려면 이쪽에 줄을 서야 되고 이걸로 가려면 이쪽에 줄을 서야 되는데 둘 다 해라는 건 뭐냐면 양다리를 걸치라는 얘기잖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이때 확정이 됐고 저는 고교학점제가 됐어. 만약에 그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집권을 했다 그러면 아마 고교학점제를 하면서는 이걸 다시 정시는 줄여라고 했을 것 같은데 당연한 거예요.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정시 40%를 유지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시를 코딱지만큼이라도 아는 모든 사람, 학교 선생님들이거나 사교육 관계자들, 심지어는 뭐 하여튼 입시를 조금이라 주워들은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예상을 했냐 하면 고교학점제를 이주호 장관이 시행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학종이 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시를 줄이고 근데 정시를 안 줄인대요. 그대로. 완전히 이거 저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였죠. 그래서 정시가 안 준 상황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국밥인 거고 그리고 이때 이건 같은 기사에 언급된 숫자입니다. 정시를 40%로 늘리면 그러면 이제 2022학년도가 완성되는 건데 그때 예측된 게 서울대가 현재는 736명을 정시를 뽑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9년 그 당시에. 그런데 2022년에 40%로 늘리면 1344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서강대도 570명이 688명으로 는 거고 성대도 1128명이 1454명으로 는 거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정시가 작았던 학교들이 왕창 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정시를 무시하고 학종만 해도 대학을 갈 길이 이제 넓었었는데 이게 줄고 이게 되니까 둘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지금 따로 국밥의 거리가 더 멀어진 그전에는 그래도 붙여서 줬는데 이제는 이렇게 멀어뜨려 놓은 상태의 2022 교육과정 개편안과 그것에 따른 2028 대학 입시안이 동시에 던져진 거죠.
상당히 뭐 혼란을 할 건 없죠. 근데 고통스러움이 동반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2024학년도 올해죠. 이제 이걸 보면은 정시를 늘리라고 강제를 받은 서울대 연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대는 없죠. 직윤도 학종이니까. 그래서 직윤에서 476명을 뽑고 학종에서 1487명을 뽑았고 정시로 1400. 아까 기사에서는 1344명쯤 될 거라고 예상이 더 늘었죠. 1425명으로 증가를 했고 연세대도 교과 전형이 487명에 학종이 국제, 요게 이제 언더우드 송도 중심의 국제학부가 274명이고 일반적인 학종이 859명이고 정시가 무려 1543으로 4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는 강제로 하라고 지정을 받은 학교고 그럼 단국대는 지적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너는 우리가 신경 안 쓸게. 그런데 자기도 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센 학교는 정시가 많아. 진짜 그리고 많네요. 이제 충남대 저 충남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충남대는 너 정시 늘리라고 지적질을 당하지도 않았고 지방의 국립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일반 전형이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697명. 이거는 뭐야? 학종도 아니고 내신만으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많고 학종 꼴랑 294명 있고 정시가 956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대부터는 정시가 작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신라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있는 지방의 사립대입니다. 부산에 있는 지방의 사립대인데 여기도 교과 전형이 1391명이고 학종은 꼴랑 198명이고 정시는 91명. 아예 안 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의대, 치대 등 의학 계열과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상위권 대학은 정시가 늘어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 국립대,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들은 늘리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고 오히려 지방의 사립대처럼 이제 인구도 감소하면서 대학 학생을 뽑기 어려운 대학 뒤집어 얘기하면 웬만한 애들은 가기 싫어하는 대학은 정시가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시까지 기다렸다가 못 뽑아. 그래서 여긴 늘고 있는 거고 학종은 지방으로 가면 학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속 터지는 게 충청 남북도에 사는 학생들이 학종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 2등이 나는 서울대나 연대를 가려고 학종 준비를 해. 그건 이해가 돼. 합리적이잖아. 그 내가 지방의 1, 2등이긴 하지만 난 서울에 있는 명문대도 가보고 싶으니까 당연히 학종 해가지고 가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 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못 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 교과 전형으로 뽑는데 학종을 준비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신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상위권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수능 준비 따로 내신 준비 따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중에 반은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를 해야 돼. 근데 내신 성적이란 건 빤하잖아요. 1학년 내신 성적이 나온 결과를 보면 아무리 외대부고지만 서울대를 뭐 한 30명 가. 그러면 내가 서울대가 목표인데 1학년 내신 성적이 60등이 나왔어. 아이고. 그럼 나는 이 내신하고 학종만 준비해서 서울대 갈 길이 먼 거잖아. 멀어요. 그런데 이쪽을 봤더니 수능 성적으로는 내가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외대부고에 60등이긴 하지만 외대부고 60등 성적은 수능 모의고사 등급으로 해보면 수학 1등급, 국어 1등급쯤들이 나와서 서울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는 대학 가는 데는 뭐가 유리한 거예요? 수능 위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한데 자기가 소속이 외대부고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는 해야 돼. 학교에서는 내가 수능은 대수와 미적분 원만 봐야 되는데 학교는 과목에 개설된 게 뭐가 기하, 미적분 2, 그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가 개설돼 있어. 그러면 이제 기숙사 학교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애들하고 수행 평가하는 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수능은 이걸 해야 돼. 남는 시간 있으면 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18살 먹은 고2가 네가 알아서 전 세계의 원리를 상태를 파악하고 원리를 인지해서 스스로 판단해. 그것도 학교 선생님은 말리기도 하는 걸 극복하고.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제 운명을 위해 이 수능, 즉 밥만 먹으래요. 이거를 선언하고 투쟁을 해서 이걸 버티면서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어쨌든 2028 대학 입시 안 하고 확정이죠. 이제 확정 안 하고 2022학년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의 괴리감이 실제로 따로 국밥 형태로 존재해. 그 특목 자사는 분명히 입학할 때부터 뭘 선언한 거예요. 나는 따로 국밥 중에 밥이 아니고 국 위주로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학종이 유리한 데 가는데 학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뽑는다. 그리고 그거는 거의 1학년 내신 등급이 9등급으로 나오는 1학년 내신 성적을 보면 거의 확정이 된다. 그리고 수능은 밥만 먹는 건데 탄수화물만 먹는 거지만 나는 이것만 하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가능하면 이상한 걸 많이 안 배우는 국보다는 반찬이 많은 쪽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쪽을 가려면 일반고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누구나 선택을 강요상하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은 둘 다 할 수 있겠죠. 둘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은 학종으로도 서울대 갈 수 있고 수능으로도 서울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학종으로는 자기가 웬만한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수능은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는 그나마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하니까 수시 위주로 해야지를 판단하면 되고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우월하게 나왔을 경우는 나는 수능 준비 위주로 하는 게 더 대학 가는 데 유리한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학교나 누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돌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2 학생들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내년 4월에 이렇게 저렇게 대학들이 이제 이 확정안을 가지고 우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다양한 시도, 내신을 반영할지 말지부터 온갖 시도하는 걸 추적해가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까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고3이 오늘이 정시 마감이잖아요. 서울대하고 연세대하고 마감인데 고3이 원서 쓸 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미안하지만 어른들이 여러분한테 물려줘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의학 계열의 경우는 수도권 학생 이제 수도권으로 범위를 좀 좁혀보면 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시가 50%인 거고 학종이 28%인 거고 교과 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22%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의대를 노리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 외대복을 선택하면 뭘 포기하는 거예요? 교과 전형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수시 중에 내가 어디로 갈 거냐는 솔직히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게 양자역학하고 비슷해요. 양자 위치를 측정하려고 하면 이 양자적 성격이 사라져. 그래서 내가 외대복을 선택하면 학종으로밖에 못 가. 그 다음에 일반고를 선택을 하면 학종으로 가기는 힘들어져. 대학이 안 뽑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저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건 교과 전형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이제 뽑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1학년만 내신 등급이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지. 2, 3학년은 5등급이잖아. 그럼 2, 3학년 성적은 다 동점일 수 있어요. 적어도 의대를 내는 애들은. 그러면 그 숫자만 가지고 뽑는 게 가능하겠어요? 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더라도 학종의 성격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대폭 강화되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순수한 교과 전형의 성격은 좀 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외대보고를 내가 갔을 때 상상고를 갔을 때 휘문고를 갔을 때
꼴찌까지 학종으로 의대를 갈 수 있지는 않거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느 자사고, 특정 자사고나 센 자사고를 간다고 했을 때는 몇 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 내신 커트라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서울대나 연고대도 비슷하니까 뭐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2028 마지막인데, 수능은 9등급이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내신은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신과 수능의 가치가 과거에는 1대1의 등가 교환이 가능했어. 그럼 난 내신 1이고 수능 1이야. 그러면 둘 다 내신 1은 수시에서 압도적 1등이고 수능 1은 정시에서 압도적 1등이란 게 보장이 됐는데, 이제는 5등급제로 바뀌어버리면 내신 1의 가치는 과거의 내신 2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내신 1을 받더라도 수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게 한 2배 정도는 묽어지는 거야, 밀도가. 근데 정시에서 수능 1은 여전히 막강하게 압도적 1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정된 교육 과정 안에서는 수능 1등급의 가치와 내신 1등급의 가치는 이제 달라진다. 달라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확 바뀐다. 당연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걸 다르게 볼 인간들은 대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신의 변별력은, 수시에서 내신의 변별력은 완전 하락하게 되는 셈이고,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게 늘 수도 있잖아요. 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냐가 또 관건입니다. 내신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유형, 정양 평가가 아니고 정성 평가랍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내신을 보고 얘는 A야, 얘는 B야, 얘는 C야를 그냥 정하겠다는 거야. 그 완전히 서울대를 어떻게 믿어요? 일반고 2등급은 B를 주고 자사고 4등급은 A를 줄 수도 있잖아. 알 수 없죠. 이거 완전히 공정성에 위배되는, 지금 현재의 공정성의 정의가 숫자로 확인된 걸 인정해 준다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과정에 서울대가 하는 짓은 저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니들이 무슨 근거로? 그리고 공개도 하지 않아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로 반영하는, 고대는 정량 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우는 등급에서 감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인데, 예를 들면 고대처럼 등급으로 하게 되면 일반고가 유리하죠. 더군다나 상위권 대학은 변별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다 1등급인데. 그러니까 2등급 받은 애만 깎이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정량 평가를 하게 되면 누가 불리해요? 상상고, 외대부고, 자사고 불리하죠. 왜냐면 거기도 1등급은 10%밖에 안 되니까. 그럼 웬만한 애들은 일반고에서는 1등급 받고도 남은 애들이 거기 가면 2등급 받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불리해지는 거야. 그다음에 정성 평가를 하면 아까 서울대처럼 니들이 평가한 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집단 소송을 하거나 난리를 치면 문제가 될 만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걸 다 일일이 해명을 해야 돼. 그렇죠. 그걸 믿어줄 만큼의 어떤 우리 교육에서의 사회적 신뢰는 이미 그때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깨졌어요. 그러니 어디로 갈 거냐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사고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친구들은 저게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내가 외대보고 상상고 명문 자사고 민사고 하나고를 갔는데 느닷없이 의대나 서울대 공대가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등급으로 반영한대. 이렇게 되는 순간 불리한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판단하지 말고 이 내신 반영을 할 거냐, 반영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다. 어쨌든 이 정도가 2028을 본,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가 보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